안녕하세요. 기고만장 기자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이천선 안차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 좋았는데요. 오후에 기관이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금 기관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개막해서 야구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타, 홈런, 파울, 갖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인생과 주식, 야구 다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안타와 홈런장 기대하면서 기고만장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장 체크 포인트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체크포인트 박민영입니다. 어제 지수가 장 막판에 갑작스런 야누스와 요구를 보여주면서 차가운 흐름을 기록한 바 있죠. 오늘까지도 냉랭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챙기고 정보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슈들에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할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보도본부에서 보고 있는 주요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한때 흥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수 있었던 LIG 손해보험의 인수 전 입찰 가격이 예상했던 것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28일 마무리된 예비 입찰에서 최고 가격은 롯데그룹이 제출한 5천억 원대 중반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인수 희망그룹은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에 인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KB금융과 동양생명, 롯데그룹, 중국 푸싱그룹, MBK파트너스, 자베즈파트너스 등을 6곳 인수 적격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지 않았다는 점 살펴볼 거리가 분명 있을 것 같네요. 네, 최근 들어 은행권에서도 비자금 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 지점에 공동 수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은행에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이 금융감독원과 일본금융청의 공동검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일본금융청 관계자는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에 대한 공동검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의 700억 원대 부실 대출 가운데 일부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국내로 유입된 자금 가운데 비자금으로 활용된 액수와 용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평생 보기도 힘든 금액의 돈들을 비자금이란 단어로 하루 걸러 하루 듣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2월 26일이었죠.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기존 주택 시장은 다소 침체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분양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어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한국감정원의 주간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오르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도는 마이너스 0.02%를 기록하며 3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분양시장은 1순위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고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 2월 5.56대 1에서 지난달에는 6.34대 1로 높아졌습니다. 자, 어제 나온 주택 종합계획이 매매시장에도 좀 더 큰 훈풍이 되길 바라봐야겠습니다. 장기주택 마련펀드와 재형저축펀드가 한때는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도 끝이 나고 또 장기 수익률도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자투리 펀드로 전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 마련펀드와 재형저축펀드가
세제 혜택이 종료되고 새로운 절세 상품이 나오자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제 혜택이 종료된 장기주택 마련펀드는 올해 들어 3개월간 유출된 자금만 약 1,200억 원이고 지난 1년 동안 무려 3,8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입 이후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마펀드의 3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로 부진합니다. 상품별로는 삼성 장기주택 마련펀드의 2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6%, 미래에셋 장기주택 마련펀드와 하나 UBS 장기주택 마련펀드의 3년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6%와 마이너스 19%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절세 상품들은 기존 인기 상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자 펀드이기 때문에 특별한 운용 전략이나 담당하는 매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매니저가 장기주택 마련해서 지금 뭔지 잘 몰라요. 그 펀드만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잘 나가는 상품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취재 맞춤 라인업 해가지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연간 1,200만 원을 납입하면 7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형 저축펀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펀드 수는 총 68개인데 전체 순자산은 760억 원 남짓. 1년이 지났지만 10개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억 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에 불과합니다. 일정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제 소장 펀드가 출시가 됐고, 이 소장 펀드의 세제 혜택 부분이 훨씬 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형 저축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서민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줬던 절세 펀드들. 그러나 변함없이 상품 내놓기에만 급급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이어서 공시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공시만 잘 확인해도 큰 투자 피해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어떤 소식들 오늘 전해지고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열어보실게요. 자, 파라다이스의 3월 매출액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액수 살펴볼게요. 파라다이스가 지난달 매출액을 공개했습니다. 3월 카지노 매출액이 47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기간 매도와 함께 오늘 이 소식으로 2%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진중공업 관련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수빅조선소, 이 해외 계열사죠. 236억 원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항들 들여다보면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 1,033억 8천만 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1,702억 3,800만 원에 대해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채무 보증 규모는 2,736억 원으로 이는 자기 자본의 16.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장 한진중공업은 0.7%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소 안정적인 수급처로 인식이 되고 있죠. 국민연금 측에서 만도에 대한 지분을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 살펴보시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이후 만도 주식을 장내에서 사고 팔아 3월 21일 기준 27,800여 주를 늘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율은 기존 13.44%에서 13.59%로 소폭 올랐는데요. 만도 2월, 3월 주가 흐름은 양호했었죠. 오늘도 역시 소폭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죠. 오성 LST 측에서 8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81억 7,539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채무 변제 및 채무 구조 건전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냉랭한 가운데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열어보시죠. 자, 상승 쪽에서는 코오롱 그룹주와 LG 이노텍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락 쪽에서는 에스텍스 조선해양과 일진전기 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호재가 있었던 코오롱 그룹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폰의 아라미드 영업 비밀 소송의 패소에 1조 원 배상금에 직면했던 코오롱 인더가 2심에서 승소하자 코오롱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입니다. 오늘 현재 코오롱 인더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코오롱 머티리얼도 7% 가까운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오롱과 코오롱 글로벌까지 모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LG 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LED 관련주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인데요. LG이노텍 세계 3대 조명회사 필립스로의 매출 비중이 25%에 달하면서 앞으로 점유율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출발부터 탄력 키워가고 있죠. 5% 넘어가는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부진한 종목은 SS 조선해양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형주 하락의 주범이죠. 상장 폐지를 앞두고 실시된 정리매매 첫날인 오늘 90%에 달하는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31일 자본 전액 잠식을 사유로 상장 폐지가 확정됐죠. 1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진전기 역시 오늘장 급락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에 중국산 전력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로 지목됐는데요. 오늘 10% 넘어가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죠. 8,000원대 내주고 7,000원 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각 오후장 대비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기고만장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동안 치열한 마케팅 전쟁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았던 이동통신사들 이제 지금 데이터 무제한 제한으로 이제 경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통신주에 대해서 좀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소식 하나대투증권 김홍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사들이 이제 이 LTE 요금 무제한 이제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시각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실제로 보면 이 효과 자체도 크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요금제에 대한 채택가입자가 는다고 하면 통신사의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일단은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는 이제 LTE 무제한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보면 8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입자 비중이 사업자별로 대략 2에서 4% 정도입니다. 네. 결국은 그 요금 지불 능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렇죠.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LG 플러스의 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8만 원 이상에서 이 무제한 데이터 LTE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확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장기적인 이제 저희 이동전화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매출액이죠. 가입자당 매출액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훼손을 갖다 우려하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저희 이제 3G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요금제가 이제 55,000원짜리가 무제한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대략 그 당시에 저희 그 평균 가입자들의 이제 요금제를 보면 평균 한 34,000원 정도 때쯤에서 저희 매출로 인식이 됐습니다. 결국은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이 요금제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매출액 대비해서 한 거의 70% 정도 높은 수준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향후 그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훼손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때까지 통신주에 대한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았어요. 워낙 정부 규제도 있었던 데다가 시장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졌던 게 사실인데 지금 통신주 좀 들어가도 될까요? 관심 가져도 될 시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시장에서 얘기들은 이제 1분기는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실적에서. 네. 근데 2분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케팅 경쟁 과열하다가 결국 영업 정지를 이제 당했지만 영업 정지 전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반기 전체로 보면 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 기대치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쓸 돈을 1분기에 먼저 썼기 때문에 1분기 쪽이 조금 안 좋을 거로 기대가 되는 거고, 반대로 2분기는 그만큼 좋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분기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2분기 시각으로 빨리 시각전환을 좀 해서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시각을 바꾸는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주 중에서 지금 탑픽으로 꼽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을 하시나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SK텔레콤과 LG플러스 둘 다 이제 실적에 대한 큰 차이점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좀 차이점이 이 가격대는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과거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육박하는 수준 정도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통신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배당에 대한 메리트 좀 크다. 그래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대투증권 김홍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얘기 오갔는지 살펴보고요. 오프 더 레코드 코너 이어집니다.